네, 안녕하세요. 네, 158강입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집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고흐룹이에요. 우리가 보통 고흐룹 하면 이 글자를 많이 쓰죠. 이렇게 쓰죠. 자, 오늘은 고흐룹에 대해서는 특별한 글자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요. 이거의 소존체는 이겁니다. 네, 근데 하나 더 제가 올려놨어요. 이거는 소존체예요. 근데 이거는 뭘까요? 이게 각골문입니다. 고흐룹의 이거예요. 얘가 이제 일부러 이거는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죠.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랬는데 이게 병부절이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병부절. 예?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각골문에는 분명히 나타나요.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예. 그리고 네모였어요. 왜? 원래는 한자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모예요. 그거를 해도 날일자도 동그라미 이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그리지만 그러니까 해도 어떻게 돼요? 네모나게 그릴 뿐이 없잖아요. 이게 고흐룹입니다. 근데 왜 고흐룹에다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왜냐면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근데 이런 글자를 보면은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무릎을 꿇는 민족은 별로 없거든요.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이 만든 글자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을 갖고 전체로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게 정말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찍으면서 늘 말씀드려요. 여러 민족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글자다. 그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현대까지도 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고흐룹이에요. 그럼 고흐룹의 정확한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고흐리다 그러면은 아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지방을 말할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을. 근데 고흐룹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흐룹은 일정하게 둘러싸인 곳에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일정하게 둘러싸인 것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그려갖고 사람들이 뭐예요?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예. 근데 국야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라는 뜻이에요. 읍은 그러니까 경전을 읽을 때 읍자가 나오면 고울레 하면은 그 경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책을 쓸 때의 시기가 AD 100년이니까 고전이라고 우리가 많이 읽는 책은 주로 동양 이 고전 하면은 노노 내지는 맹자 뭐 이런 책 많이 읽잖아요. 도덕경. 그러면 그거는 다 기원전에 나온 책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 써 있는 읍자는 대부분 뭐다? 국가라고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고을로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도읍에 들어갔다 그러는 거는 국가라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읍내라고 그러는 거는 국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즘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 읍내 나간다 그러는 거는 국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의미가 변화가 된 거죠. 변질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국가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말하자면 축소가 된 거죠. 그리고 같은 한자라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체자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한자라도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죠. 이 한자를 쓰는 문명권에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죠. 말하자면 우리도 쓰지만은 저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 끝에서도 쓰죠. 똑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의미를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걸 이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체자를 공부를 정확히 해야만 고전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체자를 조금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갖고, 예?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 이체자 사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는 이때는 이런 의미구나. 근데 그것도 또한 다 정확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 기술을 해놓은 거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예, 그러니까 참고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정확하게 구겨하죠. 예, 우리가 근대에 와서 국가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국가의 개념을 얘기할 때 뭐냐면은 국가는 인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근대 국가의 국가론이에요. 자, 이 안에 다 나라 국자에 다 있어요. 자, 인구가 있어야 되죠. 입구자가 사람이에요. 밑에 땅이 있어야 되죠. 주권은 지금은 주권은 주인이 국민이죠. 그게 민주국가의 기본이죠. 근데 예전에는 주권을 가지려면 무기를 들고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창과가 있죠. 우리가 혹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혹. 근데 이것도 나라 혹자예요. 그거를 둘러쌀 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안에 있는 네모하고 밖에 있는 네모는 의미가 다른 거죠. 안에 있는 거는 사람을 나타나는 거고 밖에 있는 거는 그렇게 영역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국가의 영토는 정해지죠. 그 국가의 영토가 언제 정해졌나는 그 기점을 가지고 내 땅이니 네 땅이니 지금 싸우고 있죠. 근데 이게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영토 갖고.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그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 영토 분쟁이죠. 그러니까 나의 국가의 영토를 어떤 때를 기점으로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나라 국자 안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 간다 그러면은 요즘은 읍내 간다 그러면은 국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읍내 가는 거예요. 근데 읍이라 그러는 건 어쨌든 고전에서는 국가를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해서 제가 해드리려고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거리 항자예요. 거리는 읍과 읍 사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뭐예요? 하기에 그냥 뜻이 린도야예요. 이웃린자입니다. 잘 안 쓰죠? 이웃린자는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이거는 왼발 오른발이고요. 이거는 쌀미인데 쌀미라고 하기도 하고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덕이죠. 이웃의 길이다. 근데 사실은 이웃의 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국가와 국가의 경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를 둔다라는 거는 경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항자 있잖아요. 거리 항자하고 같은 자입니다. 예, 그렇게 이거의 고자예요. 이거의 옛날 자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리예요. 거리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발달한 국가죠. 예, 그냥 거리를 만들잖아요. 국가를 만들 때. 그리고 우리가 고대 국가 하면은 특히 이제 도로 얘기하면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로마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도로를 다 정비하잖아요. 국가를 할 때. 자, 그래서 지금은 거리항이 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의 고자라는 옛날 글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고우릅이 두 개면 거리라는 뜻이에요. 자, 거리 항자가 이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부수는 몸기예요. 몸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이제 강좌가 158강까지니까 오니까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하는 본래 목적을 이제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한자를 배울 수뿐이 없었죠. 왜?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죠. 한자는 많아지니까 유사한 글자를 모아갖고 옥편 내지는 자전으로 공부를 했어요. 제가 분명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수를 배우는 시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지금은 핸드폰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전부 다 옥편을 다 들고 다니잖아요. 웬만한 거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냥 글자를 모르면 핸드폰을 열어갖고 거기다가 부수 찾으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예? 찾는 사람이 바보예요. 예? 그냥 그림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부수가 이러네, 획수가 이거네,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한데 공부는 훨씬 안 하지. 맞잖아요.
훨씬 더 편한데 공부는 훨씬 더 안 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게 의미가 이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항자가 이건데 이거는 공으로 사용하는 마을 안에 도로이다예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거는 공동이죠. 이거는 받들공입니다. 받들어서 받든다는 거는 밑에가 이제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받들어서 다는 거는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리중도야잖아요. 중도야. 예, 마을 리자잖아요. 마을 리 안에 거리인데 도로라는 거는 어떻게 쓴다? 같이 쓴다. 그리고 경계를 삼았나 봐요. 그리고 우리도 도로를 갖고 경계를 삼지 않나요? 많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쪽은 이쪽이고 이제 잘못하면은 막 이제 혼선이 오죠. 그게. 예. 그러니까 이중도야. 그래 거리라는 의미는 리중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도로가 있고 그거를 함께 쓴다. 그래서 도로는 사유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공공재잖아요. 그리고 도로가 있어야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옛날에는 마차도 다녔지만 지금은 뭐가 다니죠? 자동차가 다니잖아요. 그거는 도로를 가지고 사유할 수 없고 그거는 공공재로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 오늘도 동몽 한자 더 배웠으니까 경몽 오늘도 유학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